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인 여야의 국정원 개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철도노조가 22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오늘 오전 11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년에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이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2종 타종 행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내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인 여야의 국정원 개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문병호 의원은 오늘 오전 국정원 개혁안 협상을 재개해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막판 쟁점이 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와 문제는 여야 지도부가 체제 전환을 선언하는 선에서 의견을 절충했습니다. 또 국정원 정보관의 기관 상시 출입 금지와 처벌, 사이버 심리전을 빌미로 한 정치 개입 금지와 위반 시 처벌도 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했으며 오늘 중으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행한 민주당 유인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오던 좀 정부기관에 가서 무슨 그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에 가서 뭔 놈의 대북 첩보, 대테러 첩보를 수집을 해요. 그거 가서 맨 어느 국장은 뭐 성향이 어쩌고 조난 자료나 만들고 그런 거 해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국정원의 그 정보관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게 이것만 가지고도 과연 그런 잘못된 피단이 뭐 시정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소위는 회의에서 정부의 철도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을 집중 질의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위위원이자 통합진보당 철도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오병은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노중면의 뉴스바에 나와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도 조합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병윤 의원입니다.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철도 안전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표된 것으로 보면은 수사는 계속하겠다, 징계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저는 정부가 전혀 지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태의 수습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다시 또 민심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무래도 김명환 위원장은 그런 점들이 제일 걱정이었다고 보고요. 철도노조가 22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오늘 오전 11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어제 전체 조합원들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구별로 파업투쟁 보고와 현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중 발언 내용입니다. 철도 분할과 민영화제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철도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철도 파업 철회와 무관하게 2차, 3차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 복귀자들이 안전교육 등 일주일 정도 복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파업이 끝나도 오늘 KTX는 평소의 73%, 수도권 전철은 84.6%, 화물열차는 30.1%만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년에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이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교과서 채택률 자료를 요구한 결과 어제 기준으로 약 800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고교는 어제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했으며 최종 집계 결과는 내년 1월 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보수 성향의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점쳐졌던 경상도 지역에서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은 높지 않았고 부산시 교육청이 시내 고교 중 새로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121곳을 상대로 잠정 집계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2개 학교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교과서는 내년 2월 학교 현장에 공급됩니다.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3일까지 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재심을 제외하고 모두 102명으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수가 적었던 지난 2006년 29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04년 71명이었던 국보법 기소자는 해마다 꾸준히 줄었다가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배경과 관련해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온 김용민 변호사의 말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보법 기소 건수가 가장 적었던 때가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로 알고 있고요. 네. 이때가 한 29건 정도였습니다. 지금 올해로 치면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예. 아마 이때 좀 기소 건수가 적었던 이유가 남북 관계가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점도 작용을 좀 하긴 했겠지만 그 당시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안정감 있는 사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걸맞게 정부도 굉장히 좀 개방적이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은 전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네. 정부와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몰고 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공안 정국 자체를 공안 사건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국가보안법 기소 사건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국가보안법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져서 사건 수가 아무래도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2종 타종 행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내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1에서 9호선은 103회 증편됩니다. 시내버스도 44개 노선이 종각 광화문역 주변 버스 정류소의 차고지 방향으로 새벽 2시까지 운행합니다. 시는 타종 행사에 약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유사 보도보다 중편 단속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김용민 제작국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23개의 사업자 68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정부의 허가 없이 보도를 불법적으로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걸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RTV의 뉴스타파 등 정부 비판적 논지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방송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종교, 교통, 경제 전문 채널들이 꼽혔습니다. 정부의 문제제기는 이들 보도를 허가받지 않는 채널들이 내보내는 보도 프로그램이 유사 보도로서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채널만 뉴스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CBS의 TV는 종교 전문 채널이어서 보도 금지 대상이긴 하나 라디오는 지상파 방송이며 허가사항을 보더라도 기독교 전도 방송 외에 방송 전반, 즉 시사 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C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뉴스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RTV, 즉 시민방송으로 나가는 뉴스타파나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 역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RTV는 시민이나 기관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퍼블릭 액세스 채널입니다. 뉴스타파와 고발 뉴스 역시 R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사리에 맞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그리고 RTV를 콕 찍어서 단속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로 답을 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이들의 방송이 권력자를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보도 내용을 규제하기 힘드니까 법규를 동원해서 압박하려 드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비판 언론을 압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야욕을 버리고 현 종합편성 채널의 불공정 편향성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재심사에 임하기나 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사가 뉴스 시사논평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 인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사실상 집권 세력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년에 한 번씩 방송사를 재허가합니다. 결국 방송이 권력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래서야 방송이 항구적인 신뢰성, 공정성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이 권력의 전리품이 돼버린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주문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를 사랑해주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미디어 협동조합이 4월 1일에 국민TV를 개국합니다. 새로운 공정방송에 출연,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저녁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해넘이와 해돋이는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밤새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에 1cm 미만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눈, 비가 지난 뒤 새해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의 지금 기온은 4.9도, 습도는 49%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